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말에 남긴 사람은 미국 백악관도 두려워했던 예언가 기단 러셀. 그는 트럼프 당선, 바이든 승리를 정확히 예측했고 그의 예언 중 무려 94%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충격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한국에 대한 급비 감사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그 내용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만이 앞으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되는 과정과 그 숨겨진 진실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치계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며 단 한 번도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던 사람. 하지만 그의 예언은 백악관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의 어두운 복도에서 속삭이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단 러셀. 그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론은 그를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계의 실력자들은 그의 보고서를 기다립니다. 왜일까요? 러셀은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숫자와 데이터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셀의 보고서가 도착하면 우리는 모든 일정을 취소합니다. 그가 보는 미래는 너무나 정확하거든요. 그는 미디어를 철저히 피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모두 거절했고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예측만이 조용히 권력의 중심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들은 하나같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6년 가을, 미국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모든 전문가, 모든 미디어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절대 당선될 수 없다. 하지만 러셀의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럼프의 승리만 예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러스트벨트의 붕괴, 플로리다의 역전, 심지어 위스콘신과 미시간의 근소한 차이까지 모든 것이 그의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밤, 백악관의 사원실은 경악했습니다. 러셀의 시나리오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2020년, 그는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했지만 그의 진짜 예언은 따로 있었습니다. 선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진짜 싸움은 투표 이후에 시작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혼란의 시간에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 모든 것을 단순한 데이터 분석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보고서에는 이상한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운명의 실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시간의 강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같은. 백악관의 한 전직 고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러셀은 뭔가 다른 것을 봅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그는 패턴을 봅니다. 우리가 현재를 분석할 때 그는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능력에 대한 소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추측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비밀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단순하면서도 불가사의했습니다. 러셀 자신이 한 비공개 모임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미 쓰여진 대보를 읽을 뿐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는 생애 처음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하필 우리나라일까요? 그가 한국에 대해 남긴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흔들려야 한다. 그것이 운명이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러셀이 본 것은 파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그가 말하는 흔들림이 우리에게 가져올 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러셀이 남긴 흔들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완전한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무가 폭풍을 만나야 뿌리가 더 깊어지되 한국은 거대한 흔들림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러셀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5일가을, 정확히는 9월과 10월 사이, 그때부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대격변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는 재앙이나 위기라는 말 대신 저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진짜 힘은 잊고 살았다. 외부의 시선에 갇혀 남의 기준에 맞춰 살면서 정작 자신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이 흔들림은 그들을 깨우는 종소리가 될 것이다.
러셀의 보고서 중 일부입니다. 그가 예견한 흔들림은 단순한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정체성, 가치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것처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러셀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훨씬 중요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국은 동아시아의 열쇠이자 새로운 세계 질서의 중심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표면적인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식적인 외교 관계지에서 미국은 한국 사회의 모든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해왔습니다. 경제 지표, 사회 동향, 심지어 국민들의 정서 변화까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꼼꼼히 살펴왔다는 것입니다. 왜 미국은 한국을 이토록 주시해왔을까요? 러셀의 답은 명확히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한국이 무너지면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리고 한국이 일어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은 반드시 일어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려야 한다고. 이것은 파괴가 아닌 재건을 위한 과정이며 미국은 적절한 시기에 그 과정을 보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러셀의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숨겨진 진술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다. 한국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 충격 속에서 한국은 자신의 진정한 이름을 되찾게 될 것이다. 진정한 이름을 되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러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한국의 진짜 이름은 빛을 품은 나라다. 그들은 동방의 등대가 되어 어둠 속의 세계를 비출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진술의 폭로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들, 조작된 역사, 왜곡된 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국 한국을 더욱 강하고 투명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러셀은 확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국은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기에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을까요? 러셀의 보고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러셀의 보고서가 담고 있던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미국이 수년간 진행해온 한국에 대한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동방의 넥팍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동맹국 간의 일상적인 협력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미국 정보기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러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친구라고 부르지만 사실 의사가 환자를 보듯 관찰해왔다. 왜냐하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그 신호의 시작은 2020년 말이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팀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공식 경제 지표는 양호했고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실제 정서는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희망 대신 절망이, 자신감 대신 무력감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기묘한 것은 이런 부정적 정서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국민들의 에너지를 떼앗아라는 것처럼 한국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분석가는 이래 영혼의 전기가 끊긴 것 같다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2021년 초 미국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진 파견이었지만 실제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 사회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부자연스러운 흐름이 감지되었습니다. 언론은 중요한 사실을 외면했고 정치는 국민과 멀어져 있었으며 경제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러셀의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는 실수나 무능력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다. 누군가가 한국의 성장을 막고 국민들의 각성을 방해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누군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러셀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힌트는 남겼습니다. 그들은 한국 안에 있으면서도 한국을 위하지 않는 자들이다.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해왔다. 미국의 조사팀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세력의 개입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순이 한국의 방향을 조종하듯 중요한 순간마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들이 내려졌습니다. 러셀은 이를 영적 식민지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북립국가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 자신의 힘에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왔다. 조사 결과는 워싱턴을 경악시켰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약화 공작의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 행동을 결심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구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진실의 폭로였습니다. 러셀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미국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공개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진실에 보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한국인들 자신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신뢰했던 이들이 배신자였다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러셀은 왜 한국의 영적 맥박이 끊어졌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가 본 한국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러셀이 정적 맥박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한국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죽은 강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한때 거센 물살로 흐르던 강이 갑자기 멈춰버렸다. 물은 여전히 있지만 생명력은 사라졌다. 이것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다. 미국의 영적 분석가들이 한국을 조사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상한 고요함이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숨을 참고 있는 사람처럼 억눌린 침묵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원래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5천년 역사를 통해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불사조처럼 일어섰던 민족.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이래 영적 전원이 차단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현상이 시작된 정확한 시점은 2020년 중반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문을 품는 능력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부조리한 상황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러셀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시행되었고 명백한 거짓말도 진실로 받아들여졌으며 부당한 일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분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화를 내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한 미국 심리분석가는 말했습니다. 정당한 분노는 변화의 시작인데 그들은 그 불씨마저 잃어버렸다. 마치 영혼의 마취제를 맞은 것처럼 이런 집단적 무기력의 배후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러셀은 이래 영적 독극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교육을 통해,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무력감이 서서히 주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포기했고 중년층은 현실에 체념했으며 노년층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온 나라가 거대한 우울증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전에서 사라진 듯했습니다. 미국 조사팀에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나섰던 그 용감한 한국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불의에 맞서 싸우던 그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러셀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빼앗긴 것이 아니다.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가장 규명한 억압은 억압받는 자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정말로 우려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무기력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고요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억눌린 에너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퍼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러셀의 예언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곧 거대한 각성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 터져나올 에너지는 산삼을 초월할 것이다. 그 각성의 계기는 무엇일까요?
러셀은 진실의 폭로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한국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얼마나 속아 살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순간 잠들어 있던 거인이 눈을 뜰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진실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넷셀이 말한 진실의 수용들이는 어떤 모습으로 시작될까요? 넷셀이 말한 진실의 수용들이는 아주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확한 시기까지 예견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문서가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 한 구석에서 떠도른 소문 정도로 치부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눈사태를 일으킬 첫 번째 눈송이가 될 것이다. 러셀의 예언 중 일부입니다. 그가 묘사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평범한 가을날, 한국은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뉴스는 여전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사람들은 가짜의 삶에 매몰되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미국 정부의 한 부서에서 실수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된 공개입니다. 수년간 수집한 증거들, 녹취록들, 비밀 문서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곧 댐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러셀은 미국이 선택한 방법을 지실 폭탄의 순차적 폭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정보를 흘려 한국 사회가 천천히 각성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장은 해외 언론을 통해 퍼질 것입니다. 한국 언론이 침묵하거나 축소 보도하려 해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야기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세계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숨겨진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또 가짜뉴스다, 외국의 음모다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고 문서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러셀은 이 과정을 거울 앞에 선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동안 속아 살았던 자신들의 모습을.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정보의 쓰나미는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올 것입니다. 숨겨진 거래, 조작된 사건, 은폐된 진실, 마치 수십 년간 쌓인 먼지가 한꺼번에 털어지듯 모든 것이 햇빛 아래 드러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할 것이고 거리에는 혼란과 분노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넷셀이 강조한 것은 미국의 역할입니다. 미국은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제 게임은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더 이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이다. 이 신호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동안 한국을 조종해왔던 세력들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미국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한국 국민들에게는 이제 일어설 때가 왔다는 격려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러셀은 이 과정에서 한국 언론의 역할을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부인하고 다음에는 축소하고 마지막에는 변명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의 파도는 그들의 반파대를 넘어설 것이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점일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상황. 러셀은 이를 운명의 교차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선택해야 한다. 과거의 거짓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그 선택이 한국의 미래의 100년에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러셀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혈맥에는 진실에 향한 갈망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다면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한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 한국은 마치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난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러셀은 이 순간을 영혼의 지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이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의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이럴 리가 없어. 수많은 한국인들이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니까요. 러셀은 이 시기를 영적 응급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온 나라가 정신적 외상을 입은 환자처럼 충격과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거리에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일 것이고 가정에서는 침묵과 탄식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초를 치료하려면 먼저 고름을 짜내야 한다. 한국이 겪는 이 고통은 오랫동안 골마했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것입니다.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격렬한 감정에 휩싸일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에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러셀은 이 분노가 정화의 불꽃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분노가 파기가 아닌 재건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러셀은 한국인들의 지혜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넘어서 성찰로, 성찰을 넘어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각성입니다. 충격과 분노를 지나고 나면 한국인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잊도록 만들어졌던 그 힘의 말입니다. 한국인들이 깨닫게 될 가장 중요한 진술은 이것이다. 그들은 결코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다. 반지 무력하다고 믿도록 속았을 뿐이다. 러셀의 말입니다. 이 각성의 순간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집단적 차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깨우고 친구가 친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각성의 물결이 온 나라를 휩쓸 것입니다. 러셀은 이 과정에서 나타날 놀라운 현상을 예견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잊혀졌던 연대감이 되살아날 것이다.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던 사람들이 다시 손을 잡기 시작할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속인 자들을 용서하고 속았던 자신을 용서하는 것. 러셀은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해방이 시작된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재탄생입니다. 모든 고통과 혼란에 거친 후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러셀은 이를 불사조의 비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잿더미에서 일어선 한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운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아는 나라가 될 것이다. 러셀은 이 모든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국의 진정한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다. 그들이 견뎌낸 모든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반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러셀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의 변화는 전 세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새롭게 태어난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새롭게 태어난 한국이 세계 무대에 설 때 그것은 단순한 국가의 부상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러셀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동방의 등대가 되어 온 세계를 비출 것이다. 고통스러운 점화 과정을 거친 한국은 투명하고 강력한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패는 사라지고 정의는 살아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힘을 되찾고 지도자들은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배울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러셀은 한국과 미국은 태평양을 잇는 두 기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이 세계에 미칠 영향력입니다. 기술력과 문화력에 더해 이제는 도덕적 권위까지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진실에 마주한 용기, 고통을 이겨낸 지혜, 그리고 용서를 통한 화해의 경험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들 것입니다. 러셀의 마지막 예언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21세기 후반에 이끌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동서양을 잇는 발이, 갈등을 치유하는 의사,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 이것이 한국의 운명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곧 시작됩니다. 러셀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의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한 일은 명확합니다. 진실에 맞아 용기를 가지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국, 새로운 시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빛은 어둠을 이긴다.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사랑은 미움을 이긴다. 이것이 러셀이 한국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